한 발 더 깊이 있게 뉴스 속으로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7월 8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뉴스 리액션입니다. 자, 김영하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인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비 피해 없으시고요. 네, 조심해서 왔습니다. 네, 저희 심지어 좋은 소식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어떤 사이에 소식이죠? 37만 구독자를 달성했습니다. 이야,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은 시사인 시대입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이 콕 찍어주셨습니다. 지금은 시사인 시대. 감사합니다. 첫 번째 뉴스 키워드 들어가 볼까요? 네, 경찰 임성근 무혐의 결정. 네, 오늘 경북경찰청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네, 치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해온 경북경찰청이 임성근 사단장과 간부 2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북경찰청은 해병대원 사망사고에 대해서 이 포병 11대 대장의 수중 수색을 오인하게 하는 지시가 직접적인 원인이었다고 규정을 했는데요. 수변으로 내려가서 바둑판식으로 수색하라고 한 임성근 사단장의 지시는 꼼꼼하고 면밀히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장화 높이 수중 수색과 관련한 언론 기사 스크랩을 보며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보 활동과 관련한 당부로 볼 수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현장 지휘관 6명만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하기로 했는데요. 이번 결과는 수사 1년 만에 나온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되는데요. 첫 번째로 최상병 소속 대대의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은 어제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이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혐의자나 유가족의 신청 없이 개최된 것이 중대한 하자라는 지적인데요. 한편 임성근 전 사단장은 오늘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 주장은 무시하고 허위사실에 기초해 저와 해병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이 허위사실을 발표한 분들은 조속히 정정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한 뒤 그 조치 여부를 저에게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통지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오늘 경찰 수사 결과 주말 사이에 예측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사실 오늘의 경찰에서 발표한 그 불송치 결정,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것인데 일단 그 형태 자체가 너무나도 좀 실망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비공개 브리핑이라는 형태를 취했는데 그만큼 경찰이 자신 없는 수사 발표를 했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 안타깝게도 수사 외압이 지금 현재 가장 주된 쟁점인데 그 수사 외압과 똑같은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대로 이 권력층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좀 살 수밖에 없는 결론을 낸 것이고 저는 지금 임성근 사단장이 뭐 본인에 대해서 이제 불송치 나왔으니까 자기는 무죄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뭐 관련해가지고 보도한 사람들한테 뭐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본인의 지휘하에 본인의 지시 속에서 최 해병이 안타깝게 사망한 사안 아닙니까? 거기다가 임성근 사단장이 가장 먼저 보였던 반응은 다른 장병들 바로 언론과 차단시켜라 하면서 은폐의 모습부터 시작했던 것이 그동안 드러났던 임성근 사단장의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경찰의 이 불송치 결정을 가지고 마치 본인이 승리한 것처럼 이런 식의 오만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전 여기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도 좀 냉정하게 보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은 야당에서는 그래서 특검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여권에서는 그러니까 이 수사 결과가 맞지 않느냐라는 식의 이야기인 건데요.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경찰 수사 못 믿겠다라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게다가 군, 검찰, 공수처 모두가 다 윤석열 정부 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과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에 굴복하는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 오늘 경찰이 비공개 브리핑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형태로 수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저는 더 특검의 필요성은 더 높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과거에도 BBK 사건 그 김홍일 당시 중앙지검 이제 사장 검사인데 이분이 덮어줬었어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윤석열 한동훈 검찰 체제에서 또 다시 유죄로 인정된 예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진실 여부에 대해서 아직 이건 끝이 아니고 이제 전 시작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뉴스 키워드 가볼까요? 네, 우크라 무기 지원 북러 지켜보며 판단. 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관 인터뷰 공개되면서 한 말이죠. 네, 윤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출석을 위해서 오늘 출국했는데요. 당초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현안이라서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금 전 로이터 통신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이 윤 대통령은 러시아 측이 결국 자신에게 남북한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잘 판단하기 바란다면서 이 한러 관계의 향배는 오롯이 러시아의 태도에 달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0일 대통령실이 우크라이나의 살상무기 제공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내비치면서 이 한러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위기에 놓였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는데요. 윤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내역은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의 수준과 내용을 지켜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명백히 국제사회 민폐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나온 윤석열 대통령 로이터 통신 인터뷰 신인기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지금 이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은 북한이 맞고요. 전 동시에 그거보다 더한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입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북한보다 더 위험한 게 윤석열 저는 대통령의 더 지금 입이다. 위협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지금 이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긴장 고조 국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긴장을 부추기는 면을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한반도의 코리안 리스크를 줄여야 되는 역할을 윤석열 대통령이 하셔야 되는데 지금 하는 일들은 다 반대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러시아의 관계도 사실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굉장히 밀접하게 붙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미일 관계를 좀 비정상적으로 정상화시키면서 좀 말 이상하지만은 비정상적인 과정 속에서 오히려 북한과 러시아를 더 밀착시킨 면도 부인할 수 없거든요. 저는 이 말 들으면서 좀 제 귀를 의심한 게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의 운명이 왜 러시아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에게 달려 있어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을 해야지 마치 러시아를 압박하는 식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놓으면은 말을 할 때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외교 관계에서는 퇴로가 없어진다. 전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가 상당히 좀 국민들의 우려를 더 높이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보죠. 네, 이진숙도 공동 불법 행위자. 네,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내정된 이진숙 전 사장에 대한 이야기인데 과거 MBC 직원 사찰 프로그램 운영했다 방조 관련된 대법원 판결 내용이 있습니다. 네, 지난주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이 저희 방송에 나와서 잠시 언급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2012년에 MBC 구성원들이 당시 파업을 하던 과정에서 사측이 트로이컷이라는 프로그램을 몰래 컴퓨터에 설치해서 이 사찰 논란을 불러일으킨 사건입니다. 실제로 2016년 대법원에서 이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판결을 확정받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당시 기획홍보본부장이었던 이진숙 내정자가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2심과 대법원은 김재철 사장과 이진숙 본부장을 공동 불법 행위자로 적시했는데요. 이 피고들도 원고들의 사전 동의 없이 트로이컷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 보관, 열람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거나 조장, 방조했다라면서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진숙 내정자가 오늘 출근길에 내놓은 말도 화제가 됐습니다. 이 2인 방통위 체제가 위법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인데 이 2인 체제를 만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라면서 현재 방통위에 시급한 현안은 공영방송의 공영성 제자리 찾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조금 전 한겨레 보도도 있는데요. 이진숙 내정자가 2007년 MBC 워싱턴 특파원 시절 당시 난폭운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네, 불법 사찰 프로그램 트로이컷 정말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단어들의 연장인데요. 이번 인사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진숙 현재 이제 방통위 후보자죠. 이분을 임명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인사 자체에 대한 비판 때문에 문제도 많죠. 지금 말씀 나온 대로 방송 장악이나 방송을 탄압했던 과거 전력을 가지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 시간까지도 대한민국의 이 방송 지형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을 가하겠다라는 입장을 멈추지 않고 있는 분을 갖다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 인사 자체도 문제지만은 저는 더 큰 문제가 이 방통이라는 것은 협의제 기구거든요. 독임제 관청이 아닌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방식을 보면은 거의 국정 운영이 놀이터 수준으로 지금 전락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방통위에 대해서 이동관 위원장이 갔다가 임기 3달 그리고 김홍일 검찰 선배를 갖다 보냈는데 임기 6개월 그 3달과 6개월 동안에 방송 장악의 시도만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번에 이진숙 지금 후보자가 들어간 거거든요. 전 이런 식으로 국회의 탄핵권까지도 무력화시키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을 엉망으로 행사하는 이
방식 자체가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뉴스는 저희가 집중해서 보도하고 있는데요. 더욱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볼까요? 네, 김건희 한동훈 갈등. 네, 윤한 갈등이 아니라 김한 갈등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지금 여권이 극한의 분열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사과 의향이 있다라고 문자를 한 것을 한동훈 전 위원장이 무시했다는 이른바 일십 사건인데요. 그 이후 3차 윤한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심지어는 김한 갈등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난 주말 일부 친윤계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한동훈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연판장을 추진하자 한동훈 후보는 페이스북에 일부 정치인들이 제가 사적 통로가 아니라 공적으로 사과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후보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제가 이 연판장 구태를 극복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기자회견은 취소됐는데요. 무엇보다 이 수개월이 지난 문자가 이 시점에서 알려진 맥락과 관련해서 이 김 여사 측에서 의도적으로 공개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 일절 개입과 관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친윤계의 지원을 받는 원희룡 후보는 한 후보가 이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을 전당대회 개입으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대통령실을 전당대회에 끌어들이는 행태는 당을 분열시키는 행위다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이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김 여사가 한 전 위원장에게 보낸 메시지는 총 5번인데 현재 이 내용의 구체적인 맥락을 두고도 김 여사가 사과 의지를 밝힌 거다. 아니다. 사실상 사과를 안 하려는 의도였다. 등등 양측 입장이 굉장히 또 극렬하게 나뉘면서 민망한 진실 공방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사건으로 이 친윤과 친한 계파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진중권 광운대 특임 교수가 이 한동훈 후보 측 해명이 맞다면서 원희룡과 그 배후가 당시의 상황을 교묘히 왜곡해서 거짓말하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자 이에 대해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진중권 교수를 향해서 지난 총선 때 한동훈이 당내 지도부를 제쳐두고 데리고 온 얼치기 좌파들과 진중권 교수의 조언만 들었다는 게 헛소문이 아니었나 보네요. 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핸드폰 비밀번호가 27자리라서 알 수는 없지만 참 단꼴이 말이 아니다. 라면서 한동훈 후보를 거세게 겨냥했습니다. 네, 지난주 주말 사이에 정말 치열한 여론전이 오고 간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사건 좀 총평 좀 해주십시오. 신인규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정말 가장 어려운 논평입니다. 왜냐하면 뭐 내용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차마 눈 뜨고 못 봐줄 콩가루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하고요. 저는 이 사안을 그냥 웃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 이것이 그냥 정치적인 파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실관계가 규명이 되면 실정법 위반 문제까지도 이거는 검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했고 한동훈 위원장에게 한동훈 위원장도 문자를 씹었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정무적으로 다뤄져야 할 매우 중요한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 모르게 그러니까 대통령 패싱을 통해 가지고 바지 대통령을 만들었다라는 점은 저는 굉장히 심각한 지금 문제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당무 개입인데 당무 개입에 대해서도 과거에 윤석열 검사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총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2개 돌린 걸 가지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을 3년 구형을 해가지고 징역형이 2년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중하게 봤던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윤석열 정권은요 한동훈 위원장에게 사퇴 요구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더 심한 일을 한 것이죠. 게다가 지금은 전당대회 국면에서 대통령과 권력을 같이 쓰고 있다라고 의심받는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흘려가지고 이거는 정당법에 나오는 당대표 경선 자유방해죄라든지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 낙선 목적을 이유로 한 허위사실 유포죄에 해당이 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실수로 된 건지 아니면 고의적으로 경선을 방해할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한 것인지에 대해서 전 안타깝지만 이 부분도 수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닌가. 그래서 저는 매우 위중하게 보고 있고 저는 이 대통령실의 이런 상습적인 당무 개입에 대해서 정말 국민들이 이제는 눈살 찌푸리는 걸 넘어서서 이제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가고 있다라고 저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수사 사안이 더 늘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럼 대통령실에서는 공식 입장을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건 거짓말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도둑놈이 저는 그 집의 번호를 모릅니다라고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지를 말았어야 그 집을 모릅니다 했을 때 이해가 되는 건데 할 건 다 해놓고 뭐 대통령실은 마치 관전자인 것처럼 이런 식의 입장을 내면 오히려 국민들 보기에는 상당히 좀 이율배반적으로 좀 진실을 감추는 모습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거는 당무 개입을 안 해야 되는 거고요. 당무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시는 반복될 수 없도록 저는 이정표를 좀 세워야 된다. 전 이 부분을 매우 가볍게 볼 수 없는 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말까지도 이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제 꺼내 들었는데 그 이야기는 저희가 2부에서 해보면 될 것 그러니까 이제 같고요. 국정농단에 플러스해서 이제 당에 대한 당무농단이죠. 당무농단. 농단 안 당하는 게 없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김건희 여사가 했다 그러니까 K 당무 개입이라고 할 수 있죠. K 당무 개입입니다. 참, 참 정말 씁쓸한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현실이네요. 비극적인 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안의 본질에 대해서는 이제 신인규 변호사님이 그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또 하나의 측면에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전당대회 누구한테 득실이 갈 것이냐라고 하는 지점도 관심사 중에 하나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 득실은 별로 중요하진 않은 게 누가 당대표가 돼도 즉 국민의힘이 제대로 돌아갈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냉정하게 이 사안만 놓고 누구에게 유불리를 이제 분석을 해본다면은 저는 의외로 저는 원희룡 후보에게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한동훈 후보가 결과적으로 이 문자 논란으로 인해서 윤석열, 김건희라고 하는 윤석열 부부와 완전히 이제는 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모양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보수 지지자들, 특히 국민의힘 당원들은 정권을 재창출하려면 당정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가서는 정권 재창출 못한다라는 위기감도 있고 또 하나는 과거에 이준석 대표 시절에 상당히 그런 당정 갈등 때문에 고생을 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도 한동훈 후보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구심을 갖는 당원들이 좀 늘어났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후보에게 좀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리고 아까 김영하 기자가 잠깐 소개했었는데 이 와중에 계속 후보가 아님에도 존재감을 드러내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핸드폰 비밀번호 27자리까지도 다시 꺼내들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홍준표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분석해봐야 될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너 속 코너로 준비하고 있는 신인규의 인물 돋보기, 오늘은 홍준표 대구시장 한번 돼보려고 합니다. 그 오늘은 돋보기가 아니라 사실상 요 망원경이죠. 오늘 요 망원경으로 한번 제대로 해주시겠어요? 또 이렇게 홍준표 시장을 향한 쌍망원경. 대구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대구까지 멀리 한번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홍준표라고 하는 이 정치인에 대한 분석을 하기에 앞서서 이분은 상당히 좀 스타성이 있는 정치인인 거는 부인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구시장이라는 자리까지 숱한 위기를 극복해 오면서 가 있기 때문에 그런 스타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이분의 과거를 좀 들여다보면 무수한 말 바꾸기, 아마 이분보다 더 말을 바꾼 정치인은 역사상 전무후무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무수한 말 바꾸기가 있어서 이건 아마 나중에 시사인에서 특집 한번 잡아주시면 제가 그때 나와서 얘기하도록 하고 신인규의 돋보기 더 쌍 돋보기로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건 한번 자세히 보고요. 논란의 말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성 비하라든지 그 나무위키 찾아보시면은 아예 그냥 논란의 말이 따로 또 카테고리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말에 그 흥망성쇠가 있었던 분이고요. 이분의 현재를 좀 분석하자면은 끝없는 기회주의로서 본인의 정치 생명을 연장해가는 이런 것이 굉장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 아주 언론을 잘 활용하는 분이죠. 그래서 SNS 정치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을 언론 활용이라고 보기보다는 좀 언론에 중독된 상태 아닌가. 뭔가 그 댓글에 방자하다 신변이라고 네, 조금만 봐주십시오. 이거 냉정하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언론에 중독이 돼서 상당히 하루라도 본인의 이름이 중앙 언론에 오르내리지 않으면 밤잠을 못 이루는 지경 아닌가.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랑을 좀 많이 받고 자라면은 이렇게 좀 자존감이 있어가지고 언론과 좀 거리를 둘 수 있는데 하여튼 굉장히 언론에 그 노출을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홍준표 시장의 미래를 좀 제가 짧게 보자면은 권력에 대한 끝없는 추종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을 가질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지금도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장의 본분을 잊은 채 무수한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한동훈 때리기에 올인하는 이런 권력에 대한 집착 내지는 추종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고 저는 홍준표 시장의 미래가 그렇게 저는 밝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권력 투쟁을 심하게 해놓으면은 결과적으로 그 부메랑으로 본인에게 돌아오는 마이너스 값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홍준표 시장의 미래는
보기에는 전 좀 어둡다라고 저는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쌍안경을 댔더니 어두워 보이더라. 예,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예. 제가 왜 웃고 있었냐면요. 댓글창에 방자하다란 말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살짝 방자했습니다. 예. 아마 이제 홍준표 시장의 일종의 유행어 같은 말이다 보니까 이제 그걸 빗대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제가 것 홍준표 같은데요. 시장 살짝 기분 한번 긁자면은 시사인에서 저랑 토론을 한번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네네. 저는 뭐 만사 제쳐놓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든 만들어 보도록 네, 방자하다고 하겠습니다. 하시겠죠? 네, 굉장히 또 신인규 변호사님의 인물 분석에 많은 또 동의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예, 재밌게 댓글창도 읽고 있습니다. 자, 홍준표 시장한테 그럼 영상 편지 하나 하시면서 마무리해 볼까요? 네, 홍준표 시장님, 예, 건강하시고요. 다만 좀 당무보다는 예, 우리 대구의 업무에 좀 더 집중해 주시면서 제발 좀 좋은 정치인의 마지막 모습으로 좀 남아주셨으면 하는 예, 기대의 말씀을 바람을 좀 섞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저희가 코너 속 코너로 이제 신인규의 인물 돋보기 하고 있는데 다음 주는 또 어떤 인물 할지 기대해 주십시오. 그러면 7월 8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에는 박지원의 내가 해봐서 아는데 코너 시작됩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